중앙일보가 모처럼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험악한 분위기를 제대로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요즘 이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보니까,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끝이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편드는 것은 제대로 이게 편들다간 우리만 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제대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이 제목이 청와대 사드반이 몰랐다 주장 거짓말 의심하는 백악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낮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이 이름이 오벌 오피스인가 봐요. 오벌 오피스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사드 한반도 배치 지연을 보고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가 지연되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했습니다. 불같이 화를 냈대요. 불같이. 사드 배치가 한반도에서 배치되는 것이 지연되게 생겼다고 보고하는 그 장관들, 안보보좌관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심한 욕설도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막 과격하죠. 막 욕을 그것도 심한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막 심한 욕설을 퍼부어댔다 이 말이잖아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7일 한국 시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하고 배치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사드 배치해야 된다. 2개는 어쩔 수 없이 배치된 건 놔두고 나머지 4개는 그래야 된다. 그거 영향 평가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 이따위 소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일 오전 북한이 지대한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화딱지가 엄청나게 나와버린 거죠.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을 펑펑 쏴냈는데 한국은 이게 급하지 않아. 사드 갔다는 거 급하지 않아. 이거 1년 갈지도 몰라. 2년 갈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은근히 사드를 도로 가져갔으면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냥 불같이 욕을 막 퍼부어대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사드 배치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고 그래가지고 매티스 국무장관, 틸러스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날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사드 플랜 B를 건의하기로, 사드 플랜 A는 이제 이렇게 즉각 배치하는 거, 이거 A고, B는 뭔지 모르겠어요. B는 내용을 안 밝혔는데, 그 B를 건의하려고 갔는데, 욕만 실컷 얻어, 대통령이 욕설을 막 하면서 화를 막 내니까, 결국은, B를 제대로 건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B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의 입에서 차라리 빼라 그런 말까지 나와요. 사드 빼라 그 말인지 차라리 빼라 이런 말이에요. 미군을 빼라는 건지 여기는 사드라고 이렇게 줄을 달아놨는데 이게 차라리 빼라는 말이 미군을 빼라는 말일 수도 있고 미군 철수라는 말일 수도 있고 사드를 철수시키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무서운 말이죠. 이런 트럼프의 경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드가 배치된 것을 근본적으로 원위치 돌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막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진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아주 견고하다고 표현할 때 쓰는 린치핀은 동북아 안정의 핵심축이라는 뜻인데요. 이 린치핀이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을 백악관이 이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막 화를 막 내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미국 정가에 쫙 퍼져버리고 행정부 전체에 퍼져버리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만난 미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 한 사람은 평소에 환한 웃음을 웃고 만났는데 한국 사람 만날 때 그랬는데 전혀 웃지 않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전망을 물을 때 단과지대다. 지금 문제는 노스가 아니라 바로 사우스다. 이렇게. 노스가 아니라 사우스다. 북한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정상책일 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길게 얘기해봤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호되게 당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짧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가서 당하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뭐가 굴복하는 거 아니면 당하는 거 둘 중 안에 하나죠. 굴복하는 거. 중앙일보 기사를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워싱턴 주에서 감지되는 한국에 대한 불신감은 서울의 막연한 예상을 뛰어넘는다. 일본의 한 특파원은 워싱턴에 있는 일본의 한 특파원은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나 국방부 관료들을 만나면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만 듣는다고 해요. 미국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게 도대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그걸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본다. 문제는 미국의 불신이 정책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책이 서로 뭐 이렇게 좀 안 맞은 게 아니고, 한국이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화를 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발사된 4기가 추가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서 몰랐다. 문 대통령은 이에 충격을 받다. 이것은 미국 백악관에서는 확실한 거짓말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한 확실한 거짓말. 그렇게 파악한다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핵심 관계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미국 국가안보보장회의 관계자들이 본다면 그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 같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럼 이제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교 참사가 일어날 정도로 호되게 당하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에겐 손해죠. 싹싹 빌으면 국격이 떨어지니까 손해고 외교 참사가 일어날 정도로 호되게 당하면 당장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미국이 경제 제재 해보십시오. 환율 조작국 지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완전히
환율 조작국 그러면은 뭐 미국 자본 확 빠져나가 버려. 그 말 해도. 지금 중국도 환율 조작국 미국이 지적할까봐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그 중국이 지금 북한 문제 도와준다는 것 때문에 환율 조작국 지적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건데 여차하면 그거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달러는 폭등하고 한국 원화 가치는 폭락해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동아일보도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사실대로 보도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한미연합훈련 군사훈련 축소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은 연합군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 그 무시무시한 무기들도 축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억류됐다가 식물인간으로 돌아온 오토 윈비어 사건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금 여론이 막 엄청 악화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뭐 북한에 대해서 뭐 무조건 봐주기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국이 미국이 그냥 뭐 군사훈련 많이 하니까 북한이 저러는 거야.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미국이 전략자산 많이 갖다 놓으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쏴대는 거야. 핵무기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문재인 특보가 발언을 했거든요. 모든 책임을 미국에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중단은 북한과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다. 올 3월 중국은 미국의 쌍중단, 북한의 핵도발 중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두 가지 다 중단하라고 요구했고요. 지금 문재인 특보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 서서 지금 발언을 했으니까 미국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워싱턴 외교부에서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문 특보를 비공개로 만난 한 외교소식통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여튼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으로 나왔습니다. 사드 문제로 이게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코너에 몰려있는데 이거 이제 문정인 특보에 이거 군사훈련 축소 중단 전략사산 축소 이런 것까지 들러나와가지고 난리 치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주간의 글도 좀 눈에 띕니다. 동아일보도 요즘 곧잘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교육 대통령 김상곤 표절은 약과다 그랬습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약과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 그의 교육 정책이 더 문제다. 그의 교육 정책이 왜 문제냐? 김상곤 후보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베네수엘라에 가서 그 사회주의 교육 그걸 배워온 사람이다. 그걸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접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석유값이 치솟을 때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가 자유주의 대안이라며 베네수엘라를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 태세로 사회주의를 이제 부르짖고 그렇게 실천했는데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니까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무시험 입학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교육법은 자치대학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래 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학 등록률이 2000년도에 28.3%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 갔는데 2009년에는 78.1%로 치솟아 버렸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돼.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가고,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교 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유가 폭락으로 교직원 임금이 동결되니까 대학교 교육 질이 떨어져 버리고 무상하던 거 다 중단돼 버리고 그래가지고 국가 경제가 곤두박질 쳐버린 것이죠. 그래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쓰레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순덕 논설주간은 말하기 청문회에서 김상곤의 석박사 논문 표절 여부를 묻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다. 지금 그거 가지고 할 때가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이런 사회주의 교육을 실천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사회주의적인 그런 뭐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고 청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니죠.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겠고, 특히 기도하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